국내 팬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K리그 수원FC로 이적한 이승우는 최근 절정의 골감각과 퍼포먼스로 K리그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승우의 활약에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피파 공식 SNS 계정에 이승우 관련된 글이 올라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피파 공식 SNS 계정에서 코리안 메시 이승우에 관련된 글을 올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피파 공식 SNS에는 K리그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K리그는 우리에게 이승우의 득점이 푸스카스상에 어울리는지 물었다. 등 글과 함께 이승우 득점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코리안 메시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에도 메시와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를 온몸에 받으며 지금의 손흥민보다 더 많은 축구팬들과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이승우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 3년여의 출전 정지 징계만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손흥민의 버금가는 축구 스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승우는 국내 축구 선수 중 스타성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소속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코리안 메시로 주목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이승우는 2010년 서울대동초등학교 소속으로 경주 유소년 축구에 참가해 득점왕과 도움왕을 석권하고 뛰어난 축구 재능을 인정받아 같은 해 차범근 축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가 속한 대동초등학교는 한국 대표로 2010년 남아공 단홍 네이션스컵에 출전해 준우승을 거머쥐고 이승우는 대회 12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승우를 눈여겨본 FC 바르셀로나 스카우트는 이듬해 2011년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으로 이승우를 영입하게 됩니다. 이승우는 바르셀로나에서 13, 14세 중 가장 축구 재능이 뛰어난 유소년이 모인 인판티레이에 속하며 2011-2012 시즌 26경기 38골을 기록하고 득점왕을 차지해 바르셀로나 관계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때 공을 다루는 기술과 돌파하는 능력이 메시와 비교되며 코리안 메시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이후 다음 시즌 2012-2013 시즌 카제테비로 월반하여 12경기 21골을 넣고 득점 2위를 차지하며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무렵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과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되며 축구 스타가 탄생하는 듯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바르셀로나에서 최고의 재능으로 인정받으며 미래의 베스트 11의 메시, 네이마르와 함께 이승우가 포함될 정도로 바르셀로나에서 촉망받던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피파는 피파 규정 1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바르셀로나의 유스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리며 18세 미만이던 바르셀로나의 유망주 이승우와 백승호 그리고 장결희 등에게 공식 경기에 뛸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피파가 내세운 19조는 18세 미만 선수의 해외 이적을 금지한다는 조항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승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승우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년 동안 바르셀로나의 공식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며 실전 경기 경험을 쌓지 못하게 됩니다. 15세부터 18세 동안 많은 대회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커리어를 한참 쌓아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나이대에 경험을 쌓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낸 이승우는 개인 훈련을 소화하며 18세가 되는 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2016년 1월 18세가 되는 해 후베니르 경기에 출전해 7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하였고 다음에 30경기 출전해 10골을 기록했지만 예전 이승우가 보여줬던 번뜩이던 움직임과 골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도 많은 기대와 기회를 부여하며 이승우를 지켜봤지만 가장 중요한 나이대에 실전 경험을 쌓지 못한 이승우는 더 이상 예전의 코리안 메시와는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끝까지 이승우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승우가 성인이 되는 시기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며 바르셀로나 B팀에 합류시켜 경기를 치르도록 했지만 결국 이승우는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팀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바르셀로나를 떠난 이승우는 이탈리아 리그 베로나 FC로 이적하며 재기를 꿈꿨지만 이탈리아의 거친 몸싸움과 경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주전 경쟁에 밀리며 벨기에 리그 신트트라위던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벨기에 리그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보다 수준이 낮아 충분히 이승우의 재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국내에서도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팬들의 응원과 바람과는 다르게 구단과 팀 감독의 문제로 이승우는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계속 벤치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이승우는 본인 SNS에 자갈밭에 빠진 람보르기니라는 글을 올리며
힘겨운 속내를 대신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 내에서 벨기에는 특히나 인종차별이 심하여 동양인을 우습게 생각해서 이승우를 출전시키지 않는다. 일본인 구단주가 일부러 한국의 최고 재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진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승우는 힘든 시기를 보내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벨기에 생활을 정리하고 2021년 12월 국내 팬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수원FC로 돌아왔습니다. 이승우는 수원FC에 돌아와 국내 팬들의 우려와 걱정과는 다르게 매 경기를 치를 때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최고의 재능이고 바르셀로나 출신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며 점점 예전 감각을 되살리고 있고 다시 월드컵 대표로 출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우 스스로가 경기를 뛰면 뛸수록 예전에 당찼던 자신감을 찾아가는 듯 보여 축구팬으로서 흐뭇해집니다. 비록 이승우가 피파가 선정하는 푸스카스상 후보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르셀로나 징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본인의 축구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피파에 아직도 코리안 메시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승우 본인의 실력으로 보여줬다는 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피파의 복수라도 한 것마냥 이승우를 지켜봐오던 팬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아직도 24살의 젊은 축구 선수이기에 꾸준히 경기를 뛴다면 이승우가 어디까지 날아오를지 항상 응원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항상 이승우 선수를 응원하고 꼭 월드컵 대표팀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상 이슈퍼맨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